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보험 나옵니다. 이 보험은 우리 계약법 있잖아요. 계약하고 좀 이제 중첩되고 좀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2차 문제도 많이 나올 거예요. 2차 배상보험 쪽에. 자, 보험. 우리가 아는 보험 맞아요. 대신에 계약법에서 보험은 법이에요. 법. 법에서 크게 거시적으로 본 거고, 얘는 보험을 쬐끗이 자른 거야. 쪼개가지고 세세히 본 거예요. 그냥 미세하게. 그래서 보험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제도다. 그래서 요거 보험의 정의 5가지. 동질의 위험을 가진 사람이 단체를 만들고 서로 보험료를 각출하고 보험료도 주고 위험을 전가받는다 그랬어요. 위험을 전가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보험사고, 보험금을 발생시키는 사고, 보험사고가 나왔을 때 보험금을 준다. 그래서 요 5가지 배우는 게 우리 이거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예요.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소액 보험료를 각출하여 우연한 손실을 입었을 때 공동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사회적 제도다. 해서 요 정의가 되게 많아요.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이렇게 다 말하는데 결국 핵심 단은 다 들어갔잖아요. 동질이며 다수가 단체잖아요. 보험료를 주고 보험금 주고 위험을 전가하고 내용은 다 같은데 좀 틀려요. 이제 표현한 방법이. 자, 보험자에게 우연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보험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고 다수의 동질 리스크를 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자, 보험자는 쭉 여기까지 아는데 다수의 동질적 리스크를 요거 동질의 위험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위험을 가진 사람을 결합시켰다는 거, 같이 있다는 거죠. 단체라는 거, 결합이에요, 이거. 가로놓기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아는데 위험한 손실을 아는데 요 결합 리스크를 뭐 전가 결합 막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이렇게 나왔나? 그러니까 가로놓기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해되는데 근데 시험에 나오면 몰라요. 헷갈려 막.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것들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요거 이렇게 특성, 보험의 특성. 자, 결합이다. 다수의 보험 가입자 보험료를 각출하고 그것이 막대한 손실을 다수 가입자에게 분산시키는 거고 대수의 법칙 나옵니다. 계속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이 가까워진다. 6분의 1 나온다고 그랬죠? 1이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근데 한두 번 던져서는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랬죠? 10번, 100번, 1000번, 10만 번 하다 보면 6분의 1이 나온다. 그 얘기야. 보험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동질성은 높을수록 동질적 리스크가 많을수록 손실에 대한 예측이 정확해지고 그에 따른 보험료 측정이 정확해진다. 정가. 내 위험을 얘한테 주는 거야. 위험을 얘한테 주는 거야. 이게 정가라고 그랬죠? 근데 얘한테 줄 때 얘는 바보가 아니니까 받지는 않겠죠. 뭘 주겠죠? 금액을. 보험료를 주겠죠.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리스크 부담 전가하는 제도이다. 자가보험 재해. 이게 딱 문제 나왔었어요. 48회 똑같이. 48회는 요거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의 20문제까지는 거의 똑같이 나온 것도 있고 이 보기까지는 똑같아. 가나 다 똑같이 나왔었어요. 한번 봐봐요. 일정으로. 제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요. 유연한 손실 고의정. 그렇죠? 유연한 것만 주는 거지. 유연함의 반대. 우연함의 반대가 고의잖아요. 고의. 자, 요것도 다수의 동질의 리스크. 여기서 다수가 아니고 이게 소수의 동질의 리스크에서 틀린 점은 우연한 손실, 확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손실, 대재해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리스크, 확률 계산이 가능한 손실, 경제적 보험료가 가능한 리스크다. 이렇게 요건 한번 쭉 보시면 돼요.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자, 다른 제도 비교 보험에 효용해서 원래는 요게 계약법에 있다가 일로 왔네. 원래 계약법에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손사이론에 시험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지금은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했지 나와서 했지 이런 거. 자, 사행 계획성 특성. 사행이나 뭐냐면 도박은 뭐냐요? 작은 돈으로 많이 따잖아요. 보험은 사행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되지. 보험료 조금 내고 사고 나면 이만큼 주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도 사행성이 있다.
사회적 특성은 손실을 분담하는 증가, 확률, 원리의 대수의 법칙을 근간으로 운영된다. 차이점은 도박에 사용하는 확률은 이미 경험, 요거 사후적 확률, 의존하고 도박은 보험이 사후적이고 여기 안 봤구나. 보험이 사후적이고 도박이 사전적. 확률에 의존한다. 확률이 없다는 거지. 미리 어떻게 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도박이고. 얘는 보험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 평균으로 확률을 내 가지고 대충 이만큼 나오겠지. 그래서 요거 사후적 확률, 판단 요율 해가지고 시험 문제 이것도 나왔잖아요. 판단 요율.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될 거야. 사후적. 내가 생각하기에. 보험은 순수 리스크 관리법이나 도박은 투기 리스크. 배웠어요, 우리? 순수 리스크. 투기적 리스크. 순수 리스크는 밑으로 하방 리스크만 있다. 손해만 보는 거고, 투기적 리스크는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했지? 그냥 해지도 아까 밭대기 있잖아요. 그 생각해요. 해지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해지도. 자, 보험은 부보 리스크를 그대로 대상화를 하고 있으나 해지는 대상이 되는 리스크는 대부분 부보에 불가능한 리스크이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에 따라 동질의 많이 갖춰 객관적 리스크고, 즉 실제치와 기대치의 차이를 줄 수 있다. 해지는 보험에 비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리스크의 제3자에 전가할 수 있어도 리스크 자체를 줄이지 못한다. 그냥 사고 나면 네가 해. 그거잖아요. 그냥 밭대기. 자, 효용. 자, 사회적 경제적 효용에서 손실 보상해준다, 손실 통제해준다, 불안 감소해준다, 투자 재원된다, 신용 증대된다, 피해자를 보호해준다. 원래는 이거 손실 보상해가지고 글이 이만큼 있어요. 내가 줄인 거예요, 다. 그냥 결론은 뭐예요? 손실 보상, 손실 통제해주고 불안을 감소. 보험에 들면 자, 자동차 보험 들면은 운전할 때 편하잖아, 우리가. 왜? 사고 나도 보험 처리해주면 되니까. 그런 것들. 투자 재원이 되어 있고, 그거 보험료를 받으니까. 그리고 신용 증대가 되고, 나 보험 들었어. 아니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래도 되고, 피해자를 보호해준다. 보험 들었으니까 보험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피해자는 구제를 못 받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 시장의 정보 비대칭. 이것도 많이 나와요. 우리 이제 텔레비 키고 TV 보면은 많이 인터넷이나 이런 보면은 정보 비대칭이라고 많이 나와요. 뭐냐? 정보가 비대칭하대. 정보가 비대칭이? 이게 뭐야? 자, 뭐냐면 얘가 하는 걸 내가 모르고 있어. 즉 계약자가 하는 거 내가 몰라. 보험자가. 그러니까 얘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얘가 그냥 보험 들어줘.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험료 내는 사람이 많으면 좋잖아. 그래, 일로 와. 근데 얘를 받는 순간 사고가 커져요. 자, 뭐냐면 간단한 건데, 자, 원래 10억으로 할게. 10억.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배울 건데, 자, 언더라이팅 뭐냐? 이게 얘를 감독하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사인한다 그러거든요. 불량식품 걸리고 이게 우수한 자원만 이렇게 뽑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쪼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강력하게 하면은 얘 조금만 아니면 안 받아. 얘는 괜찮아. 우량한 계약자는 받고 그 조금 불량 고객들은 안 받는 거야. 그러다 보면 10억이 필요한데 얘가 매출이 8억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억 있죠. 그래서 여기서 12억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얘를 원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는 착하네. 얘는 나쁜 애. 나쁜 애의 의미는 보험을 들어서 보험 사기하는 애들, 보험 사기단, 그렇게 할게. 그냥 보험 사기단 이런 거야. 전에는 10억이 필요한데 8억이면 얘가 요 애만 가져왔더니 8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적자잖아요. 4억이 적자잖아요, 지금. 2억이 적자잖아요. 10억이 필요한데 8억분이 안 되니까. 그러면 2억을 더 하기 위해서 나쁜 애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2억을. 그랬더니 10억이 됐어. 근데 다음에는 어떻게? 나간 돈이 더 많은 거야. 원래 10억 벌어서 10억이 나가야 되는데 이날 12억이 나가는 거예요. 보험금으로. 그러면 얼마 벌어야 돼, 얘? 12억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착한 애는 8억뿐이 안 되니까 여기서 또 데리고 오는 거야. 4억을. 여기서 8억, 4억. 그러면 다음에 매출이, 그러니까 나가는 게, 보험금이 나간 게 14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또 2억이 많이 났었죠. 14억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가져오면 계속 보험료는 많이 받아줘요. 계약자가 늘잖아요. 늘어서 좋은데 결국 불량이잖아요. 이만큼 해서 원래는 이만큼 받아서 나가는 것도 이만큼 나가야 되는데 이만큼 나가버려. 그러니까 계속 다음 적자를 맺고 계서 나쁜 애들 계속 받다 보면 그때 어떻게? 부실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왜 이게 생겼냐면 얘에 대해서 내가 몰라.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이면 얘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상품 리스크에 대한 정보는 보험 수요자에 있어 보험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에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비대칭한다. 정부 비대칭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사전적 정보와 계약 전에 사전적 정보, 계약 후에 발생한 사후적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정보 비대칭 문제는 계약 체결을 계약을 체결 시 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지닌 리스크를 알고 있지만 이를 숨겨 안 얘기하지. 얘기하면 보험 안 들어주는데요. 숨김으로써 회사는 모르고 있는 발생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보 리스크 발생은 보험시장에 역선택을 한다. 이거 할 거예요. 역선택. 즉 내가 얘를 선택했는데 얘가 나를 선택해. 내가 아쉽잖아. 보험자에서 계속 적자야. 계속 지출이 많아지니까 얘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배짱이야. 내가 보험 들어줄까? 얘 누구야? 보험 사기꾼인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사후적 정보 비대칭 문제는 보험계약이 체결 이후에 보험가입자가 리스크를 증대시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이런 사후적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보험시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이다. 우리 그거 배웠어요. 페릴, 이스포저, 페릴, 그 다음에 해저드 배울 때 피지컬 해저드, 모랄 해저드, 모랄이 해저드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나오는 게 모랄 해저드 나왔죠. 그게 도덕적 해이다. 얘는 방관적 해이, 도덕적 해이구나. 그렇죠? 그때 했어요. 보험 사기들. 그럼 여기 역선택이 나오는데 얘 뭐냐면 거꾸로 보험회사가 정보가 부족해요. 보험가입자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측정하여 인수 여부를 얘 인수해 말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얘가 거꾸로 내가 보험 들어줄게. 적절한 인수 조건을 선택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량 위험처에 의한 역으로 선택당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 단체 내의 보험자가 개별 리스크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원래 위험이 이만큼이면 보험료도 이만큼 내야 되는데 얘는 위험이 이만큼인데 나 이만해요. 이래서 이만큼은 내는 거예요. 위험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나는 거야.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니까. 역선택 문제는 보험회사가 경영 부실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계속 적자니까 나쁜 애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적자지. 또 적자. 그때는 좋지. 보험료가 들어오니까. 대신에 더 많이 나가잖아. 그것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인간이 가진 이기심으로 인한 사전적 계약이나 합리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다수의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는 보험을 판매한 후 보험자가 항상 고의로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를 부풀리 그래서 보험을 발생하는 도덕적 위험 상태를 말한다.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만 경험 요율, 내가 알고 있는 거, 전에 했던 거, 일부 보험, 공동보험, 공제사항 다 배울 거예요. 자, 뭐냐면 내가 보험 사기를 하는데 사고 나면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의 손해가 보험금이 나요. 디덕터블, 공제라는 게 디덕터블이고 그냥 빼고 준다는 건데 보험금 1,000만 원인데 공제를 900만 원, 예를 들어 그런 건 없지만 9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 사기 하겠어요? 안 했어요? 안 하겠죠.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그리고 네가 책임을 져. 1,000만 원이면 너가 5대5 네가 50분 네가 해. 네가 내라. 이런 것들. 공동보험. 일부 보험 다 주는 게 아니고 반만 줄 거야. 이렇게 일부 보험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 이런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험 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보험 사기는 부당한 방법을 의도적으로 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경성과 연성이 있다. 경성 딱딱한 거, 연성 부드러운 거. 경성 따뜻한 거, 따뜻한 거, 딱딱한 거. 그러니까 심한 것들. 자, 경성은 예를 들어서 보험 사기 하는데 이렇게 막 죽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살인 사건.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경성은 약간 이제 진단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2주만 입원해야 되는데 3주 입원할래요. 보험료 더 받으려고. 이런 거 잔잔한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경성 사기, 협의의 보험 사기는 경성 사기를 의미하며 광의의 보험 사기는 연성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거꾸로 말해서 틀린 질문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은 거, 그러니까 크게 이제 요거만 말하면 딱딱한 것만 보험 사기 했는데 이 자잘한 것도 광의로 보면 보험 사기에 해당된다. 그게. 자, 보험 사기 특별법 해가지고 이게 나와서 뭐가 나왔냐? 요거 10년에 요거 5천만 원 요거 딱. 요거만 체크해 주세요. 자, 보험 사기는 원래는 사기야, 사기. 사기는 10년에 2천만 원뿐이 안 된 거야. 근데 너무 많은 거야. 보험 사기 걸려도 2천만 원뿐이 안 되네. 근데 보험 사기 하면 뭐 1억, 10억 막 이렇게 하거든요. 뭐 2천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원래는 사기는 10년에 2천인데 얘는 10년에 5천 하자.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보험 사기가 뭔지만 알면 되지. 특별법.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류 나옵니다, 이제. 보험의 종류. 자, 보험을 분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분류를 했냐? 맞네. 원래는 이제 상법상 분류하고 여기 옆에 하나 써요. 시험에 어법에서 나왔죠. 상법상 분류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를 했는데 어법에서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세 개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보험의 분류로 틀린 것을 했을 때 어법에서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법에서는 손해보험, 인보험 이렇게. 그래서 상법에서 분류는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우리 많이 하는 거 있죠.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보증보험 많아요. 그런 것들. 기술보험 이런 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있다. 이렇게. 자, 보험 경영상의 분류는 영리보험과 상호보험이 있다. 영리보험은 주식회사, 우리가 아는 보험회사. 상호회사는 어법 했죠? 거기서 상호회사. 계약자가 직접 만든 회사. 우리나라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공보험과 민영. 그래서 웃긴 게 원래 우리 시험 보면 민영보험회사 있잖아요. 민영보험만 드는데 갑자기 사회보험이 쭉쭉 나와요, 요새. 그래서 몇 년, 한 3, 4년 됐어요. 그때부터 한번 딱 나왔어요. 다음 중,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도를 시행한 연도가 제일 빠른 거, 제일 먼저 들어온 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쭉 나오는 거. 그렇게 한번 뚝 했는데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다음에 또 나왔어. 또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영보험, 이렇게. 보험 책임상의 분류. 원수보험, 재보험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요거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사회보험 해가지고 4대 보험 있잖아요. 직장인들은 다 할 거예요. 우리 가면 떼어가, 이거는 많이. 월급을 만약 100만 원 타잖아요. 거기서 뭐 1, 20%를 떼어가. 보면 얘네들이. 그 중에 하나가 연금보험이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개개 활동해가지고 한다. 올해 시험 나온 게 그잖아요. 다음 중, 그러니까 우리 저기라고 하거든요. 현금으로 주냐, 현물이냐, 현금이냐. 그래서 현물.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한테 직접 안 주는 거, 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간병인을 보내주거나 이런 거 현물이거든요. 아니면 차를 주든가 막 이렇게. 뭐 땅을 주거나 밥을 주거나 이게 현물이거든요. 4개 중에 뒤에서 하지만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의료보험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하여간 건강보험 이렇게 했을 때 이 네 개 중에 현물이 안 되는 거 예. 연금보험은 그냥 돈으로만 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렇게 아니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렇게 유지하는 제도고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고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이 추가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안정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택해 운영하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했을 때 보험료를 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병원에 가서 만약에 3,000을 내요. 감기로 가서 3,000을 내요. 그러면 총 진료비가 3,000이 아니에요. 10,000원이야. 10,000원. 이걸 국가에서 7,000원 주고 내가 3,000원을 내는 거야. 나중에 공제 파트에서 배울 건데 빼는 거. 직접 공제해서 참여 공제를 해가지고 비율로 7대3으로 7대3으로 70%는 국가에서 주고 30%는 네가 내라. 그래서 국가에서 주는 걸 이제 이렇게 네가 실적으로 돈 내고 본인 부담금. 됐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우리나라는 77년 뭐 500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그래서 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자,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명적 질병에서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해가지고 현물 또는 현금. 아까는 현물이 없다, 현금만 된다 그랬죠? 여기는 현물도 되고 현금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용보험, 우리 실업급여라고 들어봤어요? 실업급여. 그런 거예요. 만약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했어요. 그럼 퇴사하고 회사를 찾기 위해 돈이 들잖아요. 그 돈을 지원해줘요. 원칙은 그런데 좀 이렇게 이상하게 쓰이긴 하지만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직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얼마씩 줄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가 많아. 아니,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만 써야 되는데 이게 외국 사람도 많이 나가고 막 그래요. 건강보험도 그렇고 막 그렇대. 네. 그러니까 자, 넘어가. 자, 근로자가 실직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급여 사업 함께하고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 교육도 시켜줘요. 여기 가면 교육도 시켜주고 촉진해주고 재취업을 위해서 교육시켜주고 어디도 알선도 해주는구나. 걔네들이 아니고 여기 가면 사이트에 뭐 어디 구직난이 또 있어요. 그런데 가도 되고 아니면 교육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직접 다녀도 되고 그런 것들. 취업 촉진 그래서 요거 있다. 실업급여, 실업금 안전 도모 이렇게 해서 요거 왜 나오는지 모르지만 나오니까 알아야죠. 이거. 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요거. 그래서 취업 촉진 수단에서 조기 채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 수당, 이주비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온대요. 이런 게 나온대요. 됐죠? 요거만. 요거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지만 시험이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추세가 뭐냐면 한 번 나온 거 안 나와요. 한 번 나온 거 이거 나왔었거든요. 안 나와. 나오는 거 패턴을 보면 한 번 나오면 안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면서 한 번 나온 거는 봐봐요. 그때 한 4, 5년 됐거든요. 그때 나온 것들은 또 안 나오고 계속 이상한 데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풀 수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예 이제 무방비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건강보험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런 게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보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산재 같은 경우는 2차 과목에서 많이 보니까 접하니까 그렇다. 자, 산재 보험은 공기업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증가되는 산재 사고, 산재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했다. 최초로 사회보험 제도이다. 그렇구나 하면 돼요. 저는 이건 안 되니까 이거.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까요?
산재보험. 그래서 주요 특성은 이렇다. 근로자의 재해 사용도 고의, 과실, 유무, 불문하고 무과실. 어차피 2차 할 거니까 해야 돼요. 산재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사업자에서 사고 나면 다 해주는 거야. 과실 없이. 대신에 고의만은 안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해는 보험료.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원칙적으로 하자면 반반이에요. 반반. 산재? 산재는 하고 건강보험하고 그거는 반반. 산재 급여는 재산을 해서 평균 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렬 보상 방식으로 행한다. 그냥 평균 임금 넘어갈게요. 2차에서 충분히 하니까. 오래 나올 것 같아, 얘는. 계산하는 거. 그냥 상결치 시간. 2월 달이면 2, 3, 4. 상결치 날짜를 3개월 동안 받은 금액 있잖아요. 그거를 더한 거를 나눠. 그게 이제 평균 임금인데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자진 신고와 자진 납부. 재해에서 강제 신청은 신속하게 심사, 재청구 운영된다.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듣기만 하면 산재, 건강보험, 고용보험, 연금보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문제풀이 가서 이렇게 한번 나왔구나. 이렇게 나올 거다. 가서 제가 알려드릴 거 그때 가서 지금은 그냥 가볍게 하고 이렇게 축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또 있다. 장기 요양보험.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저기거든요.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거든요. 건강보험 공단 가면 딱 들어가면 이게 항상 요 구탱이에 이게 있어요. 장기 요양보험 해가지고 뭐냐면 좀 이렇게 거동이 안 되시는 분은 급을 받아요. 1급, 2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1급부터 5급 해서 뭐 1, 2급까지는 장기 요양 해가지고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목욕이나 집안일 안 됐을 때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은 신체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다. 장기요양 급여의 정의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 또는 간병 서비스에 가름하여 지원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65세 아니면 그 밑에지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요. 그것을 해요. 1등급부터 5등급 쭉 해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급여는 직접 가는 거예요. 집에까지 가는 게 제가잖아요. 제가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험, 아니면 단기보험. 특별현금 급여는 가족요양비나 특별요양비나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게 있다. 등급을 보면 스스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있는데 이것까지 솔직히 이거 나올까 이거?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스스로 이동이 어렵고 침대에 와상, 누워있는 생활 이런 거 도움에서 요양원이나 요양원으로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게 1등급이고 2등급은 스스로 이동하기 힘들고 의자나 휠체어 정도 이게 2등급이고 3, 4는 이 정도 5등급은 치매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보호자가 동반해야 된다. 이제 5등급 이 정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그 정도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다. 자, 오늘 한 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시고 솔직히 우리 출제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범위가 아닌데 나오니까 가져온 거지 전에는 재작년까지는 안 했어요. 안 나올 줄 알고. 근데 계속 이제 가끔 툭툭 떨어지는데 그냥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돼요. 그때 같이 설명할 거니까 지금 가볍게만 보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